안녕하세요. 코리아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봉투 모의고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봉투 모의고사. 일단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구성은 여러분 1회부터 4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 수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시간 재고 여러분 한번 꼭 풀어봐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한 번에 풀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는 걸로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요. 1회 독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총 3번 정도를 풀어야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이런 문제 등장하겠구나. 그럼 이런 건 이렇게 접근해야지라는 개념이 조금 더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수리 능력, 1회 수리 능력 파트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시대의 책인요 3법 통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한대요. 다음 구절을 참고를 할 때요. 구미호는 몇 마리입니까? 뭐 이상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읽어보죠. 구미호는 머리 하나에 꼬리 9개, 붕조는 머리가 9개에 꼬리가 하나래요. 구미호와 붕조를 우리 안에 넣었더니 머리가 72개에 꼬리가 88개가 되었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구미호는 몇 마리겠습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 답이 보여요. 왜 답이 보이냐면 자, 꼬리가 88개래요. 근데 구미호는 꼬리가 9개잖아요. 그리고 얘는 꼬리가 1개밖에 안 돼요. 꼬리가 1개밖에 안 되는데 그 녀석이 어마어마하게 뭐랄까요? 개체가 수가 많으면 88개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지금 상태 딱 보니까요. 구미호 개수가 대충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9개니까 88에 가장 근접한 9마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는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 제대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9마리겠지라는 판단 하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9마리겠지라고 풀면요. 구미호의 머리가 9개고요. 꼬리가 81개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꼬리가 몇 개가 부족하냐면 7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7마리의 붕조를 넣을 겁니다. 그럼 붕조의 꼬리는 7개죠. 7마리였으니까요. 그럼 이제 머리가 9개였으니까 7마리에 63이죠. 이렇게 했을 때 머리의 개수는 72개, 꼬리의 개수는 88개가 득하니 어찌 보면 검산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접근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3번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야 여러분 한 10초, 20초 내에 풀죠. 이 문제 식으로 또 접근했으면 조금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요. 강의를 들으실 때 먼저 풀어보셨을 때 혹시나 식으로 풀으셨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이건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게 더 빠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감이 더 있어야 돼요. 감으로 탁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 뭐 어차피 정확한 여러분 계산 방법은 뭐 답안지에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긴 하니까요.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 요렇게만 보시고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산에서요. 발음이 어렵네요. 근무하는 갑동이의 작년 연봉은 3천이었대요. 연봉은 매년 15%가 인상되며 갑동이는 세금을 공제한 올해 연봉의 1.5%를 떼어서 저축하기로 하였다. 올해 연봉에서 세금 지출이 3%라고 할 때 갑동이가 올해 저축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작년에 3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5%가 인상이 돼요. 그럼 15%가 인상이다. 올라갔죠? 그럼 결론적으로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숫자로 1.15죠. 그럼 여기다가 1.15를 곱하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맞죠? 실제로 3천만에다가 0.15 곱하면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3,450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올해 연봉이죠. 자, 근데요. 올해 연봉에서 세금 지출이 3%랍니다. 그럼 여기서 3%를 깎아야 돼요. 3%를 깎는데 결론적으로는 0.97을 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3%를 깎으세요. 그 소리는 결국 97%만 받겠어요. 라는 소리니까요. 여기에다가 0.97을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0.97 곱하는 거 별로 안 예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3% 계산한 다음에 직접 빼도 그게 더 빠른 사람은 그걸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쪽이 조금 더 빨라 보이긴 하고 마음이 편해지긴 해요. 차라리 여기에 그냥 3%를 구할래 하고 3을 곱하는 거죠. 0, 3, 5, 15, 3, 4, 12, 13, 3, 4, 9, 10. 점이 여러분 3%니까 0.03이죠. 여기 쿡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103.5만 원이 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3,346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3,346.5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1.5%를 떼어서 저축하기로 한대요. 그럼 여기다 또 1.5%를 곱해요. 우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1.5% 곱하면 0.015를 또 곱해야 돼요. 이 금액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별로네요. 그죠? 느낌이 별로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그냥 정석풀이긴 한데요. 조금 별로인데 혹시나 이걸 식을 써봤어요. 여러분 3천만 원에 자 곱하기 1.15에 곱하기 여기 0.97이죠 여러분? 네, 0.97에 곱하기 여기까지 가면요 0.015예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 진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50만 원 더 한 것까지는 계산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0.97은 0.03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0.03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랐을 길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뺐다라는 표현으로요. 0.97을 곱하면 9가 곱해지는 그 순간 마음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막 넘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100배 해버리고 3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걸 빼겠다. 그게 조금 더 쉬워 보였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여기랑 혹시 여기랑 어울릴 수 있나요, 여러분? 0.03과 얘랑 어울릴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얘를 0.03이면 여러분 100분의 3이고요. 네, 0.015는 1000분의 15죠. 나눠지는 건덕지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네. 뭔가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처음부터 그걸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딱 봤을 때 혹시나 분모 분자가 쓱쓱 지워준다든지 약간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좀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건 맞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홀수인 거 그냥 홀수 덩어리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네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0.015를 곱합니다. 단 100의 자리 이하는 벌이래요. 네. 그럼 0.015를 곱할 겁니다. 아유, 별로예요. 네. 5, 25, 2, 3, 5, 네. 아이고, 아니죠? 네. 6, 5, 30이니까 2가 됐고요. 3이 올라가서 5, 4, 20에 23, 5, 3, 15에 17, 16, 그 다음에 3, 3, 4, 6,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산 쭉 해보니까요. 4, 9가 아니라 5가 넘어가네요. 네. 5, 0, 1이 되고요. 네. 9, 7, 5 하고요.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네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네 자리. 여기 찍힐 겁니다. 그러면 네, 50.1975인데 이게 여러분 만 단위였기 때문에 다시 뒤로 4칸 가주시면 50만 1,9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 이하는 버리니까요. 은근슬쩍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만 1,000원입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 풀어주셔야 됐던 문제네요. 고로 제가 그냥 슥 하고 평을 좀 내리자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잡으려고 낸 문제예요. 쓱 하고 이제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막 소비시키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계산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기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늘어요. 근데 어떻게 느냐면요. 그 아까 97 같은 거 있잖아요. 97을 곱할 바에는 차라리 100을 곱하고 3을 빼겠다. 그런 해석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센스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걸 적용시키고 어떤 때는 그냥 곱하기를 직접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건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때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해본 사람이 센스가 생기지 아예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센스가 아예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하시되 여러분에게 것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습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되고 계산에 나오기만 해봐라 약간 이런 벼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등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딱 접근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25가 딱 나왔으면 125 이렇게 나왔어요. 막 싫잖아요, 계산하기. 만약에 뭐 375, 125 이렇게 37만 5,125 곱하기 네 여기에 뭐 40, 48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제가 일부러 잡은 거긴 해요. 별로죠, 안 예쁘죠. 그치만 125, 얘는 여러분 8이랑 너무 치네요. 여기다 8을 곱해버리면 깔끔하게 1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수들을 익숙하게 갖고 있으면요. 뒤에가 000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8로 쭉 전개한 녀석이 나오고 얘는 8을 먼저 얘를 줬기 때문에 6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25 같은 경우는 4의 배수만 표 빼서 계산해주면 끝자리가 00으로 나올 테니까 또 되게 편한 계산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5의 제곱승들 같은 경우는요. 2의 제곱승들하고 만나서 아주 좋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기 바래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바탕으로 그럼 625도 여러분 굉장히 16하고 곱해지면 굉장히 깔끔한 수들이 등장하겠죠.
왜냐하면 얘는 5의 4제곱이고요.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10의 4제곱이 나와서 625 곱하기 16 하면 많이 나와버리네요. 이제 그런 센스가 좀 생기면요. 계산할 때 이건 그건네 하고 접근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공부 안 하셨으면 이건 아예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들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태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자라오면서 해봤던 경험들, 깨달았던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 누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최대한 나올 때마다라도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은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반드시 이걸 써야만 맞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계산이 빠르신 분도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해서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르신 분은 그걸 선택하시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회사에서 공원과 산책로, 분수에 다음과 같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나무는 총 몇 그루입니까?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끝이 있는 녀석과 끝이 없이 그냥 닫혀 있는 녀석과 그런 녀석 둘로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 끝이 있는 녀석은 처음에 이 한 그루가 여러분 더해지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좀 다른 점이에요. 얘는요 둘레를 돌아가면서 몇 개를 심는다 그러면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거리를 뭐 원이든 사각형이든 뭐 네. 상관없습니다.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그냥 둘레를 둘러다니면서 몇 미터씩 골라다니면서 찍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 둘레를 나누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한쪽 끝과 다른 끝쪽 끝이 있는 녀석들은 꼭 첫 번째 걸 하나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얘는 안 생기냐면요. 여러분 여기를 컷했어요. 딱 잘랐을 때 이쪽이 양쪽 끝이 되거든요.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 원래 한 그루가 딱 들어왔어야 돼서 양쪽을 다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야 되니까 한쪽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간에 여러분 단순하게 잘린 것들은 끝에가 끝과 끝이 있는 녀석들은 플러스 1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이니까요 여러분 전체 80m죠? 80m를 4m 단위로 나누세요 그랬으니까 총 20그루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산책로 길이가 120인데 한 변만이래요. 그러니까 산책로라는 개념이 있으면 한쪽 이 변만요 4m 간격으로 심는데 처음과 끝에도 심는데요 이렇게. 그럼 얘는 30그루가 아니라 31그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좀 틀려요. 그다음에 분수는 27m니까요. 뭐 분수 둥그렇던 네모나던 상관없습니다. 일단 9그루예요. 그래서 여기를 수르륵 더해주시면요. 40에 20이라서 60그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2명의 정비사가 3시간 동안 6대의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1시간 능력을 구하세요. 이런 1의 문제는요, 여러분, 능력 구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능력을 구하세요. 2명의 정비사가 3시간 동안 6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2명의 정비사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이 A라고 한다면요. 네, 3시간 동안 고쳐서 6대를 수리했대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건 2명이고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고요. 네.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라고 적어 놓죠. 이건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면 곱하기 지워지고 명은 뭐 의미 없긴 하지만 여기 명도 원래 곱해지긴 해요. 네, 곱해져서 결국 대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단위 계산이 여러분 좀 어려워도 그냥 뭐랄까요? 네, 제가 적는 것만 지금 잠깐 뭐랄까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2명의 정비사라서 이 2명이죠. 네, 2명.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의 능력. A 대를 고칠 수 있어요. 한 시간에. 한 명이 이런 개념입니다. 한 시간에 한 명이 몇 대를 고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요. 이 퍼는요, 여러분 이거 분모예요. 그래서 뒤에 3시간 동안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시간을 곱했을 때, 자 곱하면요, 여러분 얘 분자랑 분모가 지워진 것처럼 지워집니다. 이렇게 명과 명이 지워지면서 결국 6A 대라고 나와요. 3시간 동안 6A 대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A가 몇이라고 눈치챌 수 있냐면 1이라고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한 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시간 내에 22대의 자동차를 수리하려면 최소 몇 명의 정비사가 필요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한 대를 고친다니까요. 1시간에. 네. 그럼 22대를 고치려면 지금 총 몇 명이 필요하나요? 5시간. 네. X명이라고 잡아놓죠. 그 다음에 한 대 퍼 시간 곱하기 명이라고 잡아놓고요. 이것이 22대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22대는 고쳐놔야 되니까요. 그럴 때 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고요. 시간과 명과 명이 지워지면서 결국 5x라는 말이 나오고 22. 그래서 x는 네, 4.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근데 x는 사람 수기 때문에 이런 4.4명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5명은 필요합니다 라는 소리죠. 별로 안 어렵게 풀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사의 진급 평가는요. 네 번의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평균 85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진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대요. 강대리 1차, 2차 테스트 평균 점수 87점이었고요. 3차가 75점이래요. 진급 테스트에 어쨌든 포함되기 위해서는요. 진급 대상자에 4차 테스트에서 얻어야 될 최소 점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정말 안 어렵죠, 여러분. 네. 일단은 87점. 저라면요, 여기서 곧바로 여기에 차가 보일 것 같아요. 네. 플러스 2점씩 오버했잖아요. 평균에 원하는 85점보다 지금 87점 맞았거든요. 그럼 풀 2와 풀 2를 저축해 놓은 상태예요. 그 저축해 놨는데 한 방을 망해버렸어요. 네. 75점 나왔어요. 그럼 얘는 요만큼이 여러분 마이너스 10점이란 말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면 이 4점을 넘어간 걸 여기다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6점으로 바꿔버린 후에 4차 시험에서 몇 점을 맞으면 되죠? 네. 플러스 6점을 맞아주면 이 합은 10이고 밑에 10, 마이너스 10이죠? 편차의 합이 제로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네. 편차의 합이 제로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로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해서 오래 걸리지 실제로 제가 풀면 제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풀면 굉장히 빨리 풀려요. 이거 뭐 다 더하고 풀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네요. 그죠? 네. 몇 개 안 돼서 점수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점수라서. 하지만 이게 여러분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항상 편차의 합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편차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평균에서 직접적인 별량과의 차예요.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 2고 부족한 건 마이너스라고 잡고 했을 때 여기 전부 다의 합이 빵이 나와야 진짜 85가 평균입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보고 평균을 구하는 개념이죠. 역설적이란 말은 아니군요. 역으로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에요 라는 걸 이용해서 4고 6이어야지 마이너스 10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긴 6점이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6점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91점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4차 선택 테스트에서는 91점은 맞아야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죠. 다음은 S전자 서비스센터에 걸려온 일별 고객 문의 전화 건수를 나타낸 자료에 하루 평균 걸려온 문의 전화는 몇 건이겠습니까? 그랬네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계급이 줘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느냐? 계급값이라고 보는 겁니다. 얘를 여러분 계급값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급값. 계급값이 뭐냐면요. 10건에서 20건? 그럼 10건도 있을 거고 19건도 있을 거고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 4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급의 평균을 계급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과 20의 평균인 15라고 잡고요. 여긴 25라고 잡고 여긴 35라고 잡고 여기는 45라고 잡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를 곱하고 여기랑 여기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곱해버리면요. 60건. 네. 13일 동안 13일은 25건씩 평균적으로 왔대요. 고객 문의 전화가. 그럼 계산해 주시면요. 75에 250인가요? 네. 325가 맞나요? 암산을 해보긴 했는데요. 네. 자, 해주면요. 여기 75죠? 네. 그 다음에 25라서 325 나오긴 하네요. 350.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13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싹 다 더하세요. 그래 줬으니까 여기 더해주면 500, 400이군요. 네. 뒤로 가세요. 네. 450에 60이죠. 460에 410을 더하니까요. 800에 870이죠. 네. 여러분, 근데 870인데, 870을, 네. 얘를 여러분, 뭘 수로 나눠야 되죠? 전체 건수가 30건이네요. 네. 30건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평균이 나오죠. 쓱쓱 싹싹 해주면요. 29건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 평균 29건씩 걸립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조금, 네. 그냥 계산 문제였어요.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조금 지저분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처음에 푸시면 안 되고 좀 나중에 푸셔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평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여기에 계급값과 여기에 대한 도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별량, 도수, 계급값, 뭐 평균,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고등학교 교재를 보시면 좋고 아니면 중학교 때 2, 3학년 교재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조금만 문제 풀어보시면
편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중3 2학기나 1학기 말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걸 잠깐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흔히 올라가 있는 네, 요새 그냥 무료로 배포해 준 데도 많거든요. 문제들을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이런 문제들 몇 문제만 풀어보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게 더 어려워요. 이쪽이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류니까요.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원하신다 그러면 요 수학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걸 좀 이용해 주시는 게 꽤나 좋은 일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자. 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1번을 보기 전에요. 여기부터 먼저 보자면 잠깐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이쪽은 네, 자료 해석 문제는 이쪽을 깊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보기부터 보는데요. 보기를 여러분 1번부터 보는 거랑 5번부터 보는 거랑 3번부터 보는 거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것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의 네, 그런 흔히 말하는 약간 변칙 플레이가 어찌 보면 또 이득을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 다 똑같아요, 여러분. 3번부터 보나 1번부터 보나 확률적인 문제는 똑같지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굳이 1번부터 볼 때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요새 많이 노리거든요. 그래서 모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데 모험이 좀 싫어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번부터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저도 1번부터 접근을 할게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고에서 모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들을 읽을 때도요. 이런 개념 있잖아요.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런데 덩어리로 나와 있어요. 이걸 말을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말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만약 여러분이 네 인문계인데 혹여나 과학 개념으로 어떤 표가 주어졌다. 정말 생뚱맞은 알 수도 없는 글들로 막 구성되어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덩어리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이렇게 덩어리 말들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 이런 식으로요. 알겠나요? 여기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얘네 이런 식으로 볼 줄만 알면 조금 더 뭐랄까 좀 체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이런 말이 길어서 말이 어려워서 못 푼다 그런 경험이 없도록 이런 거를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라고 보시는 형태로 계속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떨 때는 이렇게 읽어서 이걸 뒤에 걸 해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읽어버려서 학생 수 따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큰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쟤를 얘로 볼 줄 알고 얘를 얘로 볼 줄 아는 능력이요.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까? 그랬잖아요. 자, 보았더니요. 초등학교는 주르르르 줄고 있는 거 맞아요. 중학교도 주르르르 줄고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여기서 여러분 살짝 올라갔죠.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요. 지속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속적이라는 건 여러분 계속 감소했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속 감소했다는 소리는 찔끔 올라가면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알겠나요? 네. 찔끔이라도 올라간 구석이 있으면 답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찔끔 올라간 구석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알겠나요? 네. 지속적, 항상, 매일, 매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이라도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적은 없었다. 여기잖아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애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없었다? 틀렸죠. 자, 2000년 대비 2017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율이 그랬네요. 동기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율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2000년하고 2017년을 대비하래요. 여기랑 여기를 대비하는 것 같죠? 네. 여기는 학급당 학생 수잖아요. 또 요렇게. 그럼 요거를 여러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럼 28.7에서 14.5의 감소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감소율은요, 여러분, 세로로 쓰세요. 항상 14.5를 빼세요. 두 개를 빼서 값을 여러분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빼면 14.2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뭘로 나눌 거냐면 28.7로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14.2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100배 하시고 100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 14.2였는데 100배에서 142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나누기를 시전하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가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4,200을 287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감소율이 여러분 얼마 나오냐면 네. 얼마죠? 4 정도 들어가나요? 5는 겨우 안 들어가고 4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40대 후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50이 겨우 안 되긴 해요.
40대 후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했냐면 여러분 원래 증감률 계산 이거예요. 비교하는 연도에서 기준연도를 뺍니다. 그 다음에 기준연도로 나누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 식을 써봐야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또 이거 새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은 수에서 큰 수 잘 못 빼요. 경험해보세요. 작은 수에서 큰 수 잘 안 빠져요. 이거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네. 이거 못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고민하지 말고요. 무조건 큰 수, 작은 수 빼요. 그 다음에 부호만 일단 음수야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요렇게 접근해 주시고 요걸 뺀 다음에 어차피 뺀 다음에 음수는 붙일 테고 그 다음에 228.7 나눌 거니까 애초에 이 과정 하나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적지 말고요. 어차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그럼 어차피 계산 안 되니까 큰 거지 작은 거 빼자. 28.7에서 14.5를 빼고 나머지 값을 14.2인데 그걸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그거 적지 말고 나누는 거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셈을 곧바로 시전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로 가야 여러분 요 적는 한 3, 4초를 줄일 수 있어요. 뭐랄까요? 되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 정말 필요한 식입니다. 자, 아무튼 계산도요. 5 정도가 들어가주면 140, 그 다음에 14345 이렇게 정도 나올 텐데 14345가 딱 안 돼요.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49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혹여나 하고 여러분 여기도 보는 거예요. 35.8에서 22.3이다 그랬으면요. 35.8에서 역시 이것도 거꾸로 뺀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빼고 얘로 나눠야 되니까요. 13.5죠. 네. 근데 여기다 100배 해야 돼요. 곱하기 100이 있거든요. 100배를 하고 소점 한 자리를 더 넘겨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13,500을 35.8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볼 것도 없이 여러분 5대는 나올 수도 있나요? 5대는 택도 없죠, 여러분. 4도 지금 택도 없어요. 30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감소율은 얘는 30몇 대, 얘는 감소율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의 감소율이 이쪽보다 크다? 요건 여러분 정확히 맞는 말이네요. 맞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퀘스천 3번만 먼저 접근했어요. 3번만 먼저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서 곧바로 답이 퍽하니 나오니까 어라? 이거 답이네 하고 한 번 더 곰곰이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가요? 네, 쭉 봤어요. 이렇게 얘는 틀렸어. 얘도 틀렸어. 이건 계산해야 되잖아. 증감률. 그럼 너는 잠깐 기다려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넌 잠깐만 기다려봐. 어차피 넌 계산이니까 지저분할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원의 수는 학급의 수보다 적다 그랬는데요. 자, 교원의 수가 여러분 만약에 뭐 X명이라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네. 전체 학교를 개수를 아예 어떤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있는 표는 아니죠. 그죠? 그럼 교원의 수 정확한 수랑 학급의 수 정확한 수랑 우리가 알 수 있는 칸이 있나요? 혹시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2000년도의 사람 수를 X명이라고 해봐요. 2000년 초등학생 수가 X명이었어요. 그럼 X명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니까요. 자, 교원 1인당, 교원의 수가 있겠죠. 네. 교원으로 이 전체 학생 수를 나눠 버렸을 때 그 사람이 28.7명입니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X명은 우리가, 네. 여기서 여러분 그걸로 가야 되죠. 우리는 교원의 수로 가야 되죠. 네. 그럼 요거 자리 바꾸기 합니다. 교원은 28.7분의 X명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이 수와 학급의 수는요. 지금 학생 수는 전체 X명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네, 학급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초등학교 학급의 개수. 네, 초등학교 학급의 개수가 나온다면 초학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이걸로 나눴을 때가 여러분 35.8이래요. 그럼 얘네들도 자리를 바꿔보죠. 그러면 초등학교 학급의 개수는 35.8분의 X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이 상태로만 봐도요. 교원이라는 값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왜냐면 분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얘도 날리면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알아? 정확히 어떻게 알아?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네, 만약에 이게 답이었다 그러면 계산도 안 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여기엔 정확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닐 거야. 라고 문제집들은 대부분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한번 쿡 찌른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누가 더 큰 거죠? 교원의 수가 더 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센스 아닌가요? 네. 그냥
반 개수가 더 많을 것 같나요? 선생님 수가 더 많을 것 같나요? 그 차원이잖아요. 건물이 더 많나요? 선생님 수가 더 많나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한 명씩 있다고 쳐도 또 다른 선생님들이 몇 명씩 존재하잖아요. 그죠? 음악 선생님, 과학 선생님, 뭐 미술 선생님 다 체육 선생님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맞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여러분 만약에 이거 식을 하고 계산했으면 벌써 고민할 거예요. 어느 걸 계산하는 게 빠를까?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른 걸 계산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얘도 패스해도 되고요. 그러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많다 그랬는데 매년 초중고 순으로 맞나요? 초중고, 초중고, 초중고 여기 역전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구나. 이거는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러면 3, 4번 중에 남았으니까 패스 한 2개 중에 그나마 쉬운 걸 먼저 계산해서 밑에 걸 계산해서 지워버리면 답은 3번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3번을 먼저 계산해버렸으면 또 3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법은 여러분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당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빈칸에 A에서 D에서 들어갈 수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회균형 선발 현황이에요. 대학에서 총 입학자가요, 41만 655명이나 되고요. 전문대학은 21만 6,227명이 됩니다. 거기서 기회균형 선발 학생이 각각 A, B인데, 기회균형 선발 학생 비율이 여러분 6.79, 5.09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1만 655분의 A가 이거고요. 곱하기 100 한 것이. 21만 6천분의 B하고 곱하기 100 한 것이 5.09라는 소리죠. 네. 2015도 똑같은 해석이 나올 거고요. 그럼 지금 이거요, 여러분, 분수비교법이에요. 410655에, 네, A를 곱하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것이 6.79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요, 216227분의 B라고 적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것이 5.09입니다. 라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C는요, 399066분의 C 곱하기 100이 7.83이래요. D도요, 네. 207941분의 100을 했더니 이것이 4.41이라고 합니다. 라는 소리죠. 여기서 누가 가장 큰가요? 봤을 때 분수비교법이라고 보기도 여러분 약간 애매한 게 왜냐면 분모 개념으로 봤을 때요. 분자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분자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얘는요. 그러면 얘를 그냥 곱해버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네. 분수비교법보다는 곱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냥 곱한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100으로 나눈다 마지막에. 그래서 ABC는 누가 더 크냐 이건데, 자, 41만하고 6.79를 곱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앞자리만 보세요. 이 앞자리가 24 정도로 되죠. 6, 4, 24 나올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커요. 얘랑 얘랑 곱하면 여러분 앞자리가 뭐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볼 게 있나요? B랑 A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당연히 A가 더 큰 거죠. 그죠? 당연히 A가 더 큰 거예요. C랑 D도 비교해 볼까요? C에다가 39만을 곱할 거예요. 7.83에 20만 7천을 곱할 거예요. 훨씬 작아져요. 앞에만 곱해보세요. 앞에만 곱해봐도 얘는 거의 28 정도 돼요. 그런가요? 이거랑 4랑 곱하면 여러분 얘는 거의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봐도요.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림산을 했지만요. 굉장히 정확한 그래도 어림산이에요. 여기서는요. 이런 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C, A, B, D 이렇게 1번 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 자료를 참고할 때요.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동차 판매자별 평균 연비 추이 그랬네요. 네. 국산 수입 전체가 있고요. 연비 추이예요. 연비 추이, 연비 추이.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 한번 틀린 것 고르래요. 밑에 것부터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와요. 네. 2010년 대비 2015년의 연비는 국산 자동차보다 수입 자동차가 더 높아졌다 그랬는데요. 2010년 대비 2015년의 연비래요. 자,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여긴 거죠. 근데 수입차, 네, 국산차 그거 따지고 있으니까 요 표입니다. 그죠? 수입차에 비해서 2015년도에요. 이쪽의 연비의 비율은 누가 더 많이 늘었냐 이건데, 자, 수입차는 10.76밖에 안 됐는데 14.93, 17.44로 많이 늘었고요. 국산은 12.7이나 됐는데 얼마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율 같은 경우는 수입차가 더 높은 개념이긴 한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연비죠. 연비. 여기에 B가 여러분 비율을 의미하나요? 네, 아니면 그 킬로미터 퍼 리터 그냥 그런 개념이겠죠, 여러분. 네.
그냥 그 순수한 값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보면 순수한 값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연비는 국산 자동차 수입 자동차가 더 높아졌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산 자동차보다 수입 자동차가 더 높아졌다가 여러분 맞는 말인 거죠. 그죠? 네. 어쨌든 비율로 봐도요. 여기서 늘어난 양으로 봐도 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냥 연비를 봤을 때라도 얘가 더 많이 늘었다. 더 높아졌다. 차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랑 지금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양을 구해서 양이 누가 더 큰지를 보라는 건지 아니면 실제 몇 %가 증가했는지 증가한 양을 보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잡아버리면요. 국산은 연비가 1이었고요. 수입은 연비가 10이었어요. 근데 수입이 2015년도에 12가 됐고 국산은 2가 됐다고 하자면 늘어난 양으로 보면 얘가 훨씬 더 적게 늘었지만 늘어난 비율로 보면 얘는 100%가 늘었고 얘는 20%가 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또 역전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건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2번은요. 그래서 얘는 맞았죠? 네. 2013에서 2015년에 도심지역 수입차와 화물차의 연비는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그랬는데요. 도심지역이래요. 네. 도심지역이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도심보다 도심지역 수입차와 화물차 연비죠. 밑에 걸 읽어버렸어요. 도심지역 수입차 화물차 연비는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이쪽만 보면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 맞나요? 도심지역이었으니까 네, 화물차의 연비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화물차가 있어요. 수입차와 화물차 연비인데 화물차가 여러분 여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심인지 그죠? 네, 그런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잘라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심 지역 수입차와 그냥 화물차의 연비는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3년에 도심 지역의 네, 수입차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연비는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지속적으로니까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란 말과 어긋나요. 이건 이 말 또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답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 2번은 나오고요. 화물차의 연비라고 했는데 화물차의 연비는 2013부터 2015 여기죠, 여러분. 네. 도심지역 수입차와 화물차 연비. 여기도 그러면 도심지역을 봐야 되겠네요. 네. 12.19, 11.79, 11.97이니까 지속적으로 좋아지기는커녕 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네요.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일단은 2번은 확정적이네요. 다 틀렸다라는 거는요. 자,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도심보다 복합지역에서 연비가 더 좋게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그건 맞나요? 도심하고 복합이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요 라인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도심보다 복합지역에서 연비가 더 좋다. 도심에서보다는 복합지역이 좋은 건 확실하죠, 여러분. 네. 모든 걸 다 보세요. 모든 걸 다 봤을 때 혹시나 역전되는 게 있는가 한번 보시면 역전되는 게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죠? 전부 다 앞쪽 게 높죠. 도심 쪽이 더 낮아요. 뒤쪽이 더 높고요. 역전되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맞는 말인 거고요. 2014년에는 전년 대비 복합지역에서의 승용차의 연비는 모두 좋아졌으나 승합차나 화물차는 더 나빠졌다 그랬는데 2014년도만인 것 같습니다. 복합지역에서의 승용차. 네. 복합지역에서의 승용차고요.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좋아졌으나 그랬네요. 전년 대비 좋아졌나요? 네, 좋아졌네요. 좋아졌으나 여기 앞에 말은 맞아요. 승합차나 화물차는 더 나빠졌다는데 승합차는 나빠졌고 화물차도 나빠졌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도심과 복합지역에서의 연비의 차이는요. 수입자동차가 국산자동차보다 크다 그랬는데 자, 연비 차이를 볼까요? 이 연비 차이를 봤더니 여기는 2.1 정도 나오고 여기는 거의 2.5 정도나 나와요. 여기는 2.2 정도 되고 여기는 2.6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큰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네. 크기만 보세요. 2.11인데 네, 2.5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국산자동차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2번이긴 하네요. 이래저래 다 제거해 봤을 때 결국은 2번이네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자치구학원에 대한 자료예요. 표와 조건을 참고할 때요. BC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표 주어져 있고 빈칸이 A, B, C, D가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포, 강서, 강남 이런 거에 이제 없는 것들이 이제 막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해석은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왔다 갔다 잘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마포, 강서, 강남의 학원 수의 합은 900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마포, 강서, 강남이 다 있나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강서만 눈에 딱 보이네요. 학원 수의 합은 여기죠, 여러분. 315개니까 두 녀석의 합이 그죠? 한 585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럼 두 녀석의 합이 585만 넘으면 돼. 이건데 자, 이게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학원 수는 흔히 말하는 5등이요. 4등은 서초니까 일단은 강남하고 마포는 아니잖아요. 5등이 21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등하고 1등을 섞어도 네, 543개죠. 그러면 543하고 315를 더해도 900이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는 들어가면 안 돼요. C 밑에는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마포, 강남이요. 그러니까 마포, 강남은 얘랑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포, 강남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마포고 둘 중에 하나가 강남입니다. 그죠? 네. 도봉의 강사수는요, 강남의 50%에 못 미친대요. 도봉의 강사수, 도봉이 어딨나요? 안 나와 있어요. 도봉이 안 나와 있는데, 강사수가요, 강남의 반에 못 미친대요. 강남의 반. 여러분, 여기서 살짝 고민됩니다, 저는요. 뭐가 고민되냐면, 매출액을 볼까? 고민이 살짝 돼요. 매출액이 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는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포랑 강남을 굳이 여러분한테 한번 찍어보세요 했을 때 어느 쪽이 매출액이 클까요를 굳이 말을 하자면 이쪽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이쪽일 확률이 높잖아요, 강남 쪽이. 그건 이제 우리 어디 가나 상식이긴 하지만요. 자, 그걸 생각 안 한다고 해도요, 강남의 50%도 못 미친다. 그럼 요 녀석의 반 정도니까요, 얘가 될 수 있긴 하죠. 그럼 얘를 도봉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얘를 강남으로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 요걸 근거로 그냥 가정 한번 찍어본 거긴 해요. 아니면 여기가 강남이었으면요, 강남의 반도 안 돼요. 그러면 780명보다 안 되는 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밖에 안 되네요. 그죠? 780명보다 안 되는 건 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봉은 여러분 여기가 그냥 확정적인 거네요. 도봉은 여기가 확정이에요. 네. 그다음에 강남이 아직 어딘지는 결정이 못 되고요. 강남의 학원 총 매출액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학원 총 매출액의 합보다 많다. 역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의 전체 합보다도 많대요. 그러니까 얘 정도 돼줘야 나머지 것들을 합했을 때 그나마 덤빌 수라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계산 안 해봐도요, 나머지가 다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 안 해봐도 얘가 강남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강남, 얘가 마포,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거죠. 관남, 관악, 도봉, 마포라면 여기가 관악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B랑 C를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강남하고 관악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4번.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과로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한우 6량 A 등급의 목장별 육질 등급 비중을 나타낸 도표예요. 다음 자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문제를 읽을 때도요, 일단 이런 말들 별 의미는 없긴 한데 못한 것은 이런 건 정말 여러분 꽤나 잘 보셔야 돼요. 틀린 거 찾으라는 소리구나. 애초에 여기다가 여러분 X를 쫙 쳐놓고 시작을 해도 돼요. 아,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찾으래. 이렇게 습관화를 좀 들어주시면 고르다가 여러분 맞는 거 찾으라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야, 막 갑자기 순간 헷갈릴 때가 생겨요. 그럼 위에 것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고를 때를 대비해서 일단 틀린 거래 그러면 X 쳐놓고 틀린 거 찾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뿔뿔은요, 생산 비중이 가장 큰 목장의 3등급의 생산 비중이 가장 적다 했는데요. 일단 요 앞에 말부터 해석하죠. 1뿔뿔이 생산 비중이 가장 큰 목장. 지금 이거 보니까요, 퍼센트니까 갑에서 기목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1뿔뿔이 어디죠, 여러분? 여기죠. 병목장이에요. 그럼 병목장은 3등급의 생산 비중이 가장 적대요. 3등급이 또 가장 적나요? 맞죠, 여러분? 그럼 얘는 OK네요. 1뿔뿔 등급과 1뿔 등급의 생산 비중의 합은 병목장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요거 두 개 더했더니 53 정도 나오네요. 53을 능가할 만한 게 대충 암산해봐도 여러분은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우수목장의 판단 기준이 2등급과 3등급의 합계 생산 비중이 적은 것이라면 정목장은 세 번째로 우수한 목장이다 그랬는데요. 자, 일단 여기 두 개가 적은 게 여러분 1등이래요. 두 개가 적은 거 계산해보면요, 여기도 25.9나 되고요, 여기는 45.9가 되고요, 여기는 27.6이 되고요, 네, 여기는 29가 되고요, 여기는 42.2인가요? 네,
여기는 36.4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큰 데는, 가장 적은 데는 여러분, 여기가 가장 적죠. 맞나요? 네.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병목장이 우수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을목장이 우수 2등이고요. 3등이 어딘가요? 20대는 그나마 여기 있네요. 정목장이 되겠죠. 정목장은 세 번째로 우수한 목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1뿔뿔 등급의 생산 비중과 3등급의 생산 비중은 목장별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반비례라는 소리는 이쪽이 커지면 이쪽이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갑이 21.1일 때 얘가 24.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을 비교하라는 게 보다는 여러분 등급, 네, 이거 살짝 애매는 한데요. 여기가 1등이라고 해서 여기가 5등이냐 지금 이런 개념 같아요. 그죠? 여기가 많다면 여기가 가장 꼴등이냐 이 기준 같습니다. 네. 근데 비중과 비중을 반비례 관계 나타낸다? 살짝 애매는 해요, 여러분. 말이 애매해서 그래요. 자, 여기가 1등이죠. 2등은 여기였고요. 3등은 여기였는데 여기가 2등이었을 때 여기도 뒤에서 4등이죠. 어찌 보면요. 뒤에서 4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등이었는데 그 다음이 여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가 1등일 때 얘가 여기가 꼴등이고 얘가 2등일 때 여기는 꼴찌에서 두 번째고 이런 여기가 많으면 여기가 적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갑목장만 봐도요. 여기랑 여기랑 전혀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똑같거든요, 양이. 그죠? 여기는 꼴찌제에 거의 가까운 값이에요. 4등. 여기는 여러분 거꾸로 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보아서 여기가 살짝 애매합니다. 라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살짝 애매합니다 정도로 보고 5번까지 마무리를 짓고 답을 결정해 보죠. 각 등급별 비율의 최저값과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가장 큰 목장은 병목장이다 그랬는데요. 최고과 최저세, 네. 최저값과 최고값의 차이가 가장 큰 목장은요. 당연히 여기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갑과 네, 갑이 더 크죠. 45점 몇이니까요. 적어도 병보다는 커요. 그런가요? 네. 45까지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차이가 가장 큰 거니까 여기는 합이 아니었네요. 네. 차이였어요, 여러분. 차를 구해보세요 했을 때 가장 큰 목장은 그래서 구해보면 20 몇이죠, 여러분? 네. 차이를 구해보면 한 22 정도 나오죠? 네. 22 정도를 능가할 수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합이냐, 차이냐 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1, 2, 3, 5번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우리가 체크하실 수는 있겠네요. 약간 애매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진행하면서 진행해야 돼요. 네. 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갑 때문에 그래요. 네. 갑하고 기 때문에 살짝 걸리는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가장 적다고 3등급도 가장 적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3등급이 적었을 때 가장 많아야 어찌 보면 반비례 관계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가장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약간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아무튼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우리나라의 연도별 고추 생산량 및 재배 면적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생산량과 시바르당 생산량과 재배 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이 표는 전혀 볼 필요는 없고요. 밑에 걸 해석하지 못한 것은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2017년 고추 생산량은 55,700톤으로 전년에 85,500톤보다 29,500톤이 감소하였다 그랬는데요. 2017년을 보고 2016년보다 이렇게 감소했대요. 네. 전년에 85,500톤 맞죠? 1000톤 단위니까요. 거기서 2만 얼마가 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29,800인가요? 네. 29,800톤이 깎여서 34.8%가 꺾였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세 개만 딱 봐도요. 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옳은 말이고요.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래잖아요. 네. 틀린 거 고르라는데 여기는 옳았어요.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그랬네요. 재배 면적이 감소했나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네, 감소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 가뭄이 어쩌고저쩌고 됐다. 농촌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 등으로 2012년부터 연도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래요. 자, 여기 보면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둘 다 감소 추세냐 이건데요. 여기 보면 늘고 줄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럼 여기만 봐도 지속적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이고 틀렸네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밑에 거는 볼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으면요. 하지만 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진행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걸 한번 더 보세요. 확실히 2012년부터 지속적이지 않아. 너가 답이야. 확정적.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더 믿어보고 네, 3번을 디귿을 한번 더 보면서 확정 짓고 리을 미음을 아예 버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요. 네. 평년의 10아르당 생산량은 최근 5개년 중 최저와 최고를 제외한 나머지 3개년 자료의 평균 생산을 나타낼 경우 빈칸 A에 해당하는 수치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일단은요, 이 5년 중에서 최고 최저를 제거하래요. 무슨 올림픽에 점수 구하는 것 같아요. 최고값 날리고요. 최저값 날립니다. 했을 때 이거 3개의 생산량으로 평균을 나타내겠대요. 네. 그럼 260, 236, 266에 여러분 평균을 구해볼까요? 네, 더해주면요. 499가 아니라 50인가요? 502. 네. 두 개 더하면 502 맞죠? 네. 두 개 더하면 76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3으로 나눠주면 326, 그 다음에 355, 254가 나올 겁니다. 그럼 평균 값이 여러분 254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평균 10아르당 생산량을 나타낼 경우 네. 빈칸 A에 해당하는 수치는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해에 2017년도에 254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감소율이 있겠습니까? 요 개념이죠. 아, 감소율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럼 254에서 197을 뺄 거고 나누기를 여러분 어차피 254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쪽으로 붙을 거라서 빼세요, 여러분. 빼면 얼마죠? 60이 아니라 57이죠. 57에 100배를 붙일 거예요. 얘로 나누세요라는 소리예요. 단위는 음수입니다, 여러분. 자, 두 개가 들어가겠네요. 508. 그죠? 빼면요. 620 나와서요. 여기도 두 개 들어가면 508. 그래서 11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1120이고, 네. 몇 정도 나오겠죠? 4 나오나요? 4 나오죠? 네. 4가 나와요. 4, 4, 16, 4, 5, 20, 4, 2, 8, 땡땡. 이렇게. 그럼 22.4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답도 여러분 22.4가 덩그러니 있네요. 그죠? 답을 그래서 여기서는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성별, 연령별 인구 변화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성별, 연령별 인구가 드르륵 주어져 있고요. 남성이 이렇게 되고 여성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대충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위의 자료를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찾으라는 소리예요. 2016년 이후에 남녀 인구 비중의 변화는 2016년 이전보다 완만하다 그랬는데 2016년 이후에요. 2016년이 여러분 여기죠? 네. 여기 이후에는 남녀 인구의 비중의 변화는 2016년 이전보다는 완만하다. 그죠? 굉장히 높은 기울기를 갖고 오고 있었는데 점점 기울기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2040년까지는 남녀 인구가 같아지는 비율로 수렴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2040년까지는 남녀 비율이 같아지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렴이란 말은 뭐 이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 같은 개념에서 수렴이라는 말을 자주 썼지만 어디로 붙고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50으로 붙고 있긴 해요. 네. 특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1970년 대비요. 2060년의 인구는 65세 이상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랬는데요. 65세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65세 이상이 2060년에요. 네. 비중으로 봤더니 단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은 남성이 47.7과 여성이 52.3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1970년과 비교하는 거죠. 그럼 65세 이상 인구. 네. 70년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율과 이때 비율을 보세요인데요. 나이별로 본다 그러면 자, 나이와 성별로 본다 그러면 요거 세 쌍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그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65세 이상이 남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여성이 굉장히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평균이 맞아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여기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여러분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5부터 64세 여성은 2040년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랬는데 15에서 64세 여성은요. 2040년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나요? 여성이에요. 48보다는 여기가 더 낮죠, 여러분. 2050년이에요.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에이, 너무 쉽게 틀려버렸어요. 그죠? 나머지는 좀 해볼만 했는데 4번에서 너무 쉽게 틀려서 기분은 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맞추면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문제 푸는 입장에서 보면 뭐야 막 이런 정도의 약간 허무함이 있네요. 네, 이것만 보면 바로 옆에 거랑 비교해도 나오는 거. 저 앞에 것도 아니고요. 네. 65세 이상 인구의 남녀 비율 격차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랬는데요. 남녀 비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나요? 1990년 이후는요. 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이때부터는 점점 남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여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50에 수렴되고 있다. 대충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네. 맞는 겁니다. 네.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세 이하와 15와 64세 이상의 남녀 비율 차이가 가장 큰 해를 순서대로 각각 언제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각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두 개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14세 이하와 15에서 64세의 남녀 비율 차이가 가장 큰 해. 찾아보죠. 14세 이하의 남녀 비중이 가장 차이가 나는 해는요. 한쪽으로 여러분 얘네들은 항상 합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성 없죠. 네. 인간은 중성 없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럼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남자면 한쪽은 여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제일 높은 거면 한쪽이 제일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을 때를 찾아보면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 가장 높을 때가 여러분 여긴가요? 52.9. 그죠? 요때가 가장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얼마가 나죠? 위로 2.9, 아래로 2.9가 나오기 때문에 2.9에 2배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8%라고 잡아주셔도 되고, 네. 굳이 거기까지 구할 필요는 없군요. 아무튼요, 요때가 2000년도예요. 그 다음에 15에서 64세는요, 어디가 가장 차이가 나나요? 봤을 때, 남자가 또 가장 많아질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52.2가 있거든요, 여기. 52.2를 능가할 데가 없죠, 여러분? 네. 그럼 위로 2.2, 아래로 2.2, 4.4%가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2050년이 나올 겁니다. 그럼 2000년도와 2050년도에 해당하는 답이겠네요. 네. 2번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유형이고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시민의 생활신앙 시간 현황이라고 나왔고요. 자, 드는 어떤 표현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나중에 해석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중 위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남녀의 생활시간 격차는 가사노동이 1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가사노동이 1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생활시간 격차 한번 보세요. 가사노동 어딨나요? 가사노동 여기 있죠. 네, 가사노동의 격차 여기가 격차가 있어요. 이 시간은 1 여기죠. 1보다 더 크다 맞는 말이잖아요. 격차가 이건 1시간 48분이고 여기는 네 2시간 34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사노동이 1보다 더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 개념으로 보면요. 의무생활시간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깊게 안 들어가고. 여성은 의무생활시간이 남성보다 많은 반면 그랬어요. 여성은 의무생활시간이 남성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그죠? 뺐을 때 음수니까 여자가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여가생활시간은 남성보다는 적대요. 여가생활시간은 그죠? 남성이 조금 더 많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남녀의 격차가 가장 적은 활동은 문화 및 관광활동이다. 관광활동이다 그랬는데요. 문화 및 관광활동만 제일 적나요?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나마 절대값으로는 제일 작죠, 여러분. 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네요. 남녀의 생활시간 격차가 큰 활동은 여가시간 활용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큰 차이가 여러분 여가 활용 시간에 집중되어 있나? 크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세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수 생활시간의 차이는 요만큼이고요. 의무 생활시간은 요만큼이고 여가 생활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활동은 네, 여가 활동 한쪽 면에 집중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네, 살짝 애매는 한데 아무튼 여가 생활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제가 이걸 갖고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한 분야가 굉장히 커서 기타 여가 활동 이 부분 분야가 커서 이런 자질구레한 분야들을 다 흔히 말하는 무시를 할 수 있었던 정도였는지 그런 게 살짝 걸립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남녀 시간 격차가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죠. 여러분 의무 생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여자가 훨씬 더 남자가 조금 더 이런 개념이지 이쪽은 18분, 12분, 1분, 8분, 7분, 10분 그냥 다 졸 이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했더니 이거다 이런 표현이긴 한데요. 차이가 큰 걸로 보면 어쩌면 이쪽이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여러분 여기서는 4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여러분 애매하다 그러면 물음표 찍고 다시 5번을 보고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준이고요. 여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활동을,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를 더 선호한다. 상식으로 보면 맞아요. 네. 그럼 종교활동 쪽을 보면 그죠? 여자 쪽이 좀 더 많은 거고요. 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남성은 여성보다 스포츠는 그러면 더하기로 나오면 되겠죠. 그죠? 더하기로 나와 있고요. 답이 그래서 4번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다음 중 남녀의 생활시간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활동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거든요. 뭐 다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학습을 찾아보세요. 학습.
2배 차이 안 나죠? 네. 가사노동 2배 차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많이 나요. 답은 끝. 교재 활동. 그렇게 안 나고요. 기타 여가 활동. 네, 그렇게 안 나고요. 1도 그렇게 2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2시간 39분에 여러분 2배면 4시간에 이거 2배 하면 여러분 78분이거든요. 그럼 5시간 18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이 나야 되는데 4시간 27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는 차이 안 나고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는 봤는데요, 여러분. 저랑 푸는 거랑 여러분이 스스로 풀었을 때랑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살짝 봐서 내게 더 나아 아니면 이 사람께 더 나아 그러면 거기서만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가라고요. 저 방법대로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더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우수한 것도 분명히 존재할 때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되 추가적으로 생각 안 했던 부분, 못했던 부분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제가 그 가운데 말을 했다면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어찌 보면 얻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쫌쫌쫌쫌한 계산들은 여러분 거의 안 하셔도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실전에서는 훨씬 더 빨리 따다다닥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널널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그 다음 시간은요, 저는요, 다음 이어서 계속 문제 해결 능력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